엄마의 상처 떠나보내기. 제가 처음에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엄마가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자식으로서 엄마가 받은 상처를 어떻게 떠나보내는가, 혹은 엄마인 사람들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요 띠지에 써있는 말을 보면요. 엄마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가요? 엄마는 왜 늘 화만 내나요? 엄마는 왜 필요할 때 곁에 없나요? 엄마는 왜 늘 피곤해 하나요? 이런 걸 보니까 이건 진짜 엄마가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사실은 뭐 이 출판사에서 책 기증을 받은 거긴 한데 꽤 오랫동안 이제 그냥 제 책꽂이에 꼽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읽을 책들을 거의 다 읽어서 이 책을 딱 읽기 시작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것은 엄마로부터 받은 나의 상처를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아니라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이 책의 저자는 제스민 리 코리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뒤쪽에 날개에 지은이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저명한 심리치료사로서 어린 시절에 학대받고 방치되었던 성인을 치료하는 것을 전문 분야로 삼고 있다. 깊이 있는 사고와 다양한 훈련, 명확한 설명을 통해 아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못한 엄마 때문에 어른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있다. 개인적 결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엄마 역할의 결핍으로 생긴 것임을 밝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주었다. 또 엄마의 역할을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교육자로서 여러 대학과 전문학교에서 치료사들의 상담 기술 훈련을 포함해 수많은 심리치료 기법을 강의했으며 인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근무했다. 트라우마 치유하기, 명상과 도, 변화의 타로 등의 책을 집필했으며 수많은 기사를 썼다. 뭐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교육학을 전공했는지 심리학을 전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저명한 심리치료사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전문 번역가입니다. 요즘에는 전문 번역가들의 어떤 번역 실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느낄 정도로 번역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쓴 책과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읽는 데는 꽤 무리가 없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중간중간에 있던 전문 용어가 이제 사실은 좀 제대로 번역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대한 부분은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원어 제목은 The Emotionally Absent Mother, 정서적으로 부재한 엄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주요 양육자였던 엄마가 사실은 정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정서적으로 부재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옆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생긴 상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의 목차를 보시면요. 1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엄마의 역할, 2장은 좋은 엄마가 지닌 여러가지 얼굴, 3장은 엄마와의 애착은 생애 최초의 기반이다. 4장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애착 외의 요소들, 이런 제목이고요. 그 다음 5장은 엄마, 당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6장은 엄마의 자리가 부족했던 사람들의 목소리, 7장은 엄마의 상처 치유하기, 이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치유하기, 8장은 초기 애착에 대한 상처를 다루는 심리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어린 시절을 강조하는 심리치료적인 접근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에 대한 어떤 강조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 현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가 쉽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과거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 같은 경우
분명히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긴 상처들이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엄마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엄마로부터 어린 시절 받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 상담 관계에서 혹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정말 툭하면 과거 혹은 옛날 뭐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이제 저희 두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린 시절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부모 역할을 대충 한다라는 말과는 전혀 그런 말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라는 거는 위니컷이 얘기했던 enough good,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애쓰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책을 만약에 이제 보실 때 여러분이 만약에 과거의 어린 시절이나 양육자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굉장히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과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에 좀 균형을 맞출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후자였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더 좀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나름대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떠나보내는 과정들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사례 경험, 또 여러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이야기들을 굉장히 읽기 쉽고 또 눈에 잘 들어오도록, 이해가 잘 되도록 이제 책을 썼습니다. 자, 책 중간중간 제가 읽으면서 좀 이런 부분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좀 읽어보면요, 여기 이제 소제목으로는 불화를 해소할 수 있음을 알게 해주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언젠가 치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에 대한 실망과 화가 터져나와 스스로도 몹시 놀랐던 일이 있다. 순간적으로 나는 내가 그 의사와의 관계를 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느끼는 분노를 표현하면 의사와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훼손되지 않았다. 사실은 더 강화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전까지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고 겪어본 적도 없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가족들에게 화를 낸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었고 불화와 해소의 과정을 경험해 본 적도 거의 없었던 것이다. 불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도 안정적인 애착의 한 부분이며 아이의 회복력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혹은 자신에게 일어난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어렸을 적에 엄마가 정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요, 여기 보시면 애착이론의 선구자인 존 볼비는 애착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나오는 아이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화라고 했다. 자기가 화를 냈기 때문에 엄마와 멀어졌다고 느끼면 아이는 화를 차단시키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서 화는 결국에는 엄마로부터, 가장 중요한 누군가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을 맺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화를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양육자는 아이의 화를 그대로 인정해주면서 사실은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사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후에 치료자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집단 상담에서 사람들한테 화를 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라는 것은 관계를 깨뜨린다라는 어떤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화라는 감정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많은 애정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를 표현하고 상대방과 함께 그 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경험은 이 책의 저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결국에는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어린 시절 부모로 받았던 상처, 양육자로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단기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로는 어린 시절의 상처를 해결하는 데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런 치료는 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심피질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정서적인 부분은 절대 다루지 못한다. 정서적인 뇌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를 내려놓고 자신이 세운 방어막을 허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안전하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린 시절 받은 상처들은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자, 본질에 대한 치유 작업은 50분짜리 상담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몇 시간씩 진행해야 할 때도 있고 특별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자, 50살이 다 된 한 여성은 정서적으로 늘 부재 상태였던 엄마 때문에 1년이 넘도록 전화 상담만 했던 치료사를 만나서 일정 기간 연속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치료사가 사는 곳을 찾아가 근처 모텔에 묵으면서 오랜 시간 상담 치료를 받았다. 상담을 받지 않을 때는 치료사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도 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야, 정말 이렇게도 하는구나. 물론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떠나서 이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상처들을 커버한다는 것이 그래 맞아 참 오래 걸리는 일이고 그렇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자, 같은 맥락으로요. 자녀와 함께 다시 성장하기의 저자인 이 사람들은 책에서 한 번에 한 가지 구멍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들은 즉효약은 없다고 했고 필요한 기술을 뚝딱하고 빌려서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며 일단 자기 안에서부터 기반을 쌓아야 한다고 말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부재한 엄마의 자리를 메꾸고 치료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맥락에서요. 현재 치료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치유를 위한 여정에 있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재건 작업이다. 고정된 변형계의 기능에서부터 핵심적인 신념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대한 개념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가슴에 품고 있는 불안감에서 사랑하고 돈을 보고 밤에 잘 수 있는 능력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러 차원에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 과정은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 말을 하기까지 좀 망설여졌었다. 왜냐하면 치료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면 당신이 포기해버릴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빨리 끝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낙담하기는 마찬가지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작업을 빨리 끝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저도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는 친구를 6년 동안 상담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진짜 어린 시절에 정서적으로 학대받거나 정서적으로 방임되었던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자리를 다시 치료자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치료자의 관계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고 또 굉장히 힘들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다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엄마가 좋은 지지자, 굳이 엄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양육자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셨다면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어떤 자신들의 기억이나 감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책은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졌던 그런 왜곡된 성격, 우리가 성격장애라고 부르는 그런 내담자들을 돕기 위해서 치료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취해야 하는지 또 살펴볼 수 있는 책입니다. 또한 엄마나 아빠 같은 어떤 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좀 한 가지가 아쉽다면 사실은 저는 엄마뿐 아니라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양육자들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서는 주로 양육자를 엄마라고 가정해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양육자로서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꼭 엄마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 양육자로부터 정서적으로 지지받지 못했던 그런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요. 또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읽어보면, 또 부모가 될 분들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들, 또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